두 번째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생성 AI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현재 선두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하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이 떠오르실 겁니다. 서학개미 계좌에도 좀 두둑하게 들어있는 종목들이라 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김중한 글로벌 주식팀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등에 업고 아주 알파벳 이겨보겠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오늘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이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그 결론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빅테크 사생결단이라는 주제를 주셨어요. 강의 그러면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좀 자극적인 제목이죠. 사생결단. 하지만 지금 현재 빅테크 대결 구도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전면전은 저 사생결단이라는 단어가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분이 다들 아시겠지만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입니다. 네. 이분이 최근에 미디어데이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AI 기반 검색은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CEO에 오른 뒤 지난 9년 동안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큰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주목해야 될 이야기가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카테고리인 검색을 혁신할 것. 이 검색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알파벳이 전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다 구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93%를 장악을 하고 있고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3%입니다. 결국엔 저 검색 시장을 혁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대놓고 저 구글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우리가 빼앗아 가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기본적인 대결 구도가 제목에 적혀 있는 것처럼 알파벳은 지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잃을 게 없죠. 3%인데 잃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93%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점유율을 늘리긴 어려워도 또 빼앗기기는 왠지 쉽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시장에서 좀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최근에 뉴빙이죠. 빙에 그 챗 GPT가 결합된 그런 제품들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선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빙 다운로드 수가 두 번째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평소에 빙을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엣지는 써봤어요. 네. 엣지는 써봤는데 네, 빙은 그렇죠. 네. 보통 사실 빙은 잘 안 쓰죠. 제가 여쭤보시면 그런 게 있었어라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네네.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저 정도로 뭔가 다운로드상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것 자체가 최근에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들이 굉장히 좀 성공적이라는 그런 반증이다, 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왜 검색 엔진 쪽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노리고 있고 이것이 생성 AI 전쟁의 어떤 격전지가 되었는가라고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검색 엔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향후에 벌어질 AI 챗봇 고도화 경쟁의 필수 요소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려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이영진 연구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챗봇이 굉장히 뻔뻔하잖아요. 그죠. 네, 거짓말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맞아요. 네, 마치 정말 있었던 것처럼 막 지어내는데 그것을 현재 기술로는 사실은 완벽하게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대안이 되는 것, 그나마 가장 현실적으로 거짓말을 덜하게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요. 아래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기존에 있었던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델에 현재 실시간 정보를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생성을 한번 했다가 현재 이런 정보가 있네? 그러면은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정답에 가까울까? 한 번 더 고민을 한 다음에 결과값을 도출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생성 AI를 잘 만들려면은 우선은 검색 엔진을 보유한 빅테크가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럼 이것이 이제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죠. 당연히 정보의 신뢰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사용자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시간 데이터가 또 더 많이 생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고성능 파운데이션 모델의 어떤 전반적인 기능이 올라가면은 인프라가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런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앱들을 만들려고 하겠죠. 애플리케이션 A, B, C, D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선봉해서 이끌고 있는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인 오픈 AI죠.
네. 이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관계가 좀 오래됐어요.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20년도에 10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뭐 독점 라이센스라든지 그 이후에 관련된 제품을 내놓는다라든지 빠른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하루 건너 하루마다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전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군하고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제 나온 뉴스는 이제 윈도우 11의 작업줄, 표시줄에 보면은 거기에 빙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물어볼 수 있도록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빅테크들이 소프트웨어 하나를 내놓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최소한 못해도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네. 이것이 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최소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저 거예요. 때부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오픈 AI라는 회사한테 투자를 할 때부터도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다 구상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떤 시너지가 구체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서 그 강의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굉장히 많은 비용과 기술력이 필요하다. 뭐 네. 이런 요지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다른 빅테크들도 못할 게 없겠죠. 돈 많으니까요. 네, 5천억 뭐 대단한 돈인 건 사실이지만 빅테크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1년에 뭐 그 정도는 이제 가볍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빅테크들이 이런 고성능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는데 그동안 실패를 했었어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도 2016년에 인공지능 챗봇을 내놨습니다. 아, 내놨었나요? 혹시 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는데요.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리서치하다 처음 알았어요. 사람들이 좀 써보다가 에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바로 이제 뇌리에서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인데요. 네. 얘네들이 봐도 이제 오픈 AI의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그것들을 본격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API 판매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클라우드의 매출이 좀 증가를 할 것이고요. 오픈 AI 입장에서는 당연히 라이선스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서비스 인프라가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사실은 오픈 AI에서 자체적으로 AP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래 차트를 보시면은 접속이 점점 원활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너무 있습니다. 많이 와서 그런 네, 거죠? 맞습니다. 그 API의 중단 사태가 저 뭐 주황색, 빨간색 이런 날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시너지는 기존 소프트웨어 라인업이 강화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일까요? 구독 모델입니다. 네, 구독. 네, 모두 아시는 것처럼 B2B 기반의 구독 모델이에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소비자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구독료를 올려야겠죠. 그렇죠. 근데 구독료를 올리면은 기분이 나쁘죠. 나쁠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가장 기분을 덜 나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만큼 효용성을 사실 높여줘야 됩니다. 돈 쓴 만큼 네. 더 쓴 보람이 있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효용을 올려준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효용을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령 저희가 빙을 통해서 검색을 하다가 PDF 파일을 하나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니까 너무 길어요. 얘가 한눈에 이걸 요약해줬으면 좋겠다. 요약해줘라고 말하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얘가 깔끔하게 요약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개인 비서를 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돈 내는 게 조금 덜 아깝게 느껴지겠죠.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수익화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미 그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이 빙 API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단기에 10배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도 쓸 사람은 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한 점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허를 찌르는 전략과 속도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업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꼭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분석을 합니다. 네. 딱히 숫자로 찝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사람으로 따지면 기세,
뭐 또 모멘텀 이런 게 분명히 네네네. 있거든요. 맞아요. 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 기세를 제일 앞에서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오픈 AI의 수장인 샘 알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샘 알트만은 이미 뭐 유명한 분이라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Y 컴비네이터라는 세계적인 VC의 수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성공시킨 회사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해요. 네, 첫 번째 차트 보시면은 에어비앤비 들어보셨죠? 네, 당연하죠. 사용하고 계시니까 네네. 죄송합니다. 네, 스트라이프, 도어대시, 뭐 코인베이스 이런 엄청난 회사들을 연달아서 성공시킨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런 플랫폼 확장, 스케일업에 있는 그런 속도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오픈 AI도 챗 GPT를 내놓으면서 이런 샘 알트만의 전략이 전형적으로 저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좀 망설였겠죠.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가 기술력은 있는데 서비스로 내놔도 될까? 이런 실제로 그런 네. 부분을 인정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서둘렀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네,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잽싸게 제품을 완벽하지 않지만 내놓고 생성 AI에 대한 어떤 아젠다를 선점을 했고요.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실질적인 피드백을 얻어서 제품을 강화시키는 굉장히 이런 전략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알파벳은 과거에 머뭇거리다가 이제 조금 안 좋은 결과로 연결된 적이 상당히 많아요. 네. 가령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도 기술력 자체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뭐 세일즈 부분을 좀 등한시했다라던가 혹은 웨이모,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하기 위한 자회사인데요. 웨이모에서도 10년간 누구보다 빠르게 자율주행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완벽하지도 않은데 오토파일럿을 막 달아가지고 출시를 해버렸죠. 그래서 정말 성능 개선을 막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역전당했다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움직임이 좀 신경이 쓸 수가 있겠죠.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총괄했던 사람이 안드레이 카팟이라는 엄청난 인공지능 부문의 고수, 구루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이번에 그분이 오픈 AI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테슬라에 가기 전에 원래 오픈 AI 출신이었어요. 네. 테슬라에서 총괄을 잘 하다가 이쪽 시장에서 큰 가능성을 보고 이제 과감하게 오픈 AI로 이번에 다시 합류를 했다. 구글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이 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 요인들인데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구글 끝난 건가? 나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세상 일이란 게 그렇게 또 녹록하지 않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들이 알파벳한테 위기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위기를 잘만 극복을 하면은 오히려 그동안 누적된 인공지능 기술력의 한 단계 더 부각이 되면서 그것이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네. 첫 번째 차트를 봐주시면요. 뭐 대부분 여러 가지 리서치 결과들이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어디가 AI 리서치 제일 잘해라고 하면은 대부분 구글이 압도적으로 1등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기술력이 나쁘기 때문에 한간에 뭐 일설에 있는 것처럼 뭐 시연을 했더니 잘못된 답변을 내놔서 맞아요. 주가가 빠졌다. 맞아요. 저는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비용, 전환 비용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공지능 챗봇에 질문을 하나 하면은 그걸 쿼리당 비용으로 계산을 합니다. 한 번 질문할 때마다 얼마 정도 비용이 소모가 되는가. 그것이 전통적으로 검색 엔진에서 우리가 검색을 하는 것 대비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 비싸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글이 하루에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몇 번 검색을 하느냐. 쿼리가 하루에 85억 개씩 생성이 됩니다. 1년이면은 3조 개가 넘는 쿼리가 만들어지는 우와.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20원씩 이제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한화로 60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네.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요. 네. 검색 엔진에서 챗봇으로. 네. 물론 뭐 그렇게 완전하게 사람들이 넘어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10% 정도만 전환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년에 6조 원 정도 코스트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으로 따지면은 알파벳이 한
6% 정도 하락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마치 내연기관차가 순수 전기차 업체들보다 움직임이 아무래도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체적인 교통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알파벳이 처해 있는 딜레마도 그것과 좀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작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서 굉장히 잘한다라고 해서 구글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것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표를 봐주시면은 현재 3%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점유율이 네. 빙이. 그게 6%로 증가한다. 굉장히 잘해서 현재보다 단계 2배 는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알파벳 매출에서 잠식하는 비중은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은 사실은 전환 비용에 대한 이슈가 더 클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원조 AI 맛집의 한번 저력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가장 처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고도화된 인공지능 인프라입니다.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기본적으로 구글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텐서플로우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이제 좀 짧게 정리를 해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TPU라고 이제 뭐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그런 반도체가 있는데 이 반도체의 성능을 한번 보시면요. 보통 이런 인공지능을 트레이닝, 추론하기 위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네. 그 엔비디아의 GPU 중에서도 고성능 모델이 A100이라는 저 모델이 있습니다. 그 A100하고 TPU의 가장 최근 버전인 V4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대부분 벤치마크에서는 TPU가 더 성능이 좋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차트가 훈련 비용, 즉 가성비 측면에서 누가 뛰어난가라고 봤을 때도 TPU가 좋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만큼 향후에 포텐셜이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뭐 비판하는 사람들은 GPU 대비 너무 범용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특정 기능에만 굉장히 특화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차피 이런 옵션을 특정 상황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를 충분히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량의 사용자와 데이터, 아무래도 검색 엔진에서 압도적인 그런 숫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2023년 1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빙 방문자 수가 11억 명입니다. 누적으로요.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네요. 883억 명이에요. 그러면 한 80배 정도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속된 말로 숫자가 깡패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만큼 머릿수가 많으면은 비즈니스를 전개함에 있어서 그것이 사용자든 뭐 노출도든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네. 혹시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기능을 사용하시나요? 네, 가끔 씁니다. 아, 네. 네. 그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의 원조가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원조 왠지 구글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스냅이라는 플랫폼에서 처음 네네네. 만든 기능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스냅이 원조인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도 몰랐어요. 네, 네. 그냥 인스타에서 내놓은 기능이겠거니 하는 거죠. 맞아요. 그대로 베껴서 사용을 했지만 워낙 인스타의 사용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노출이 많이 되어서 대표적인 서비스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아직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사람들한테 인공지능 챗봇이 시연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품을 내놨는데 만약에 성능이 비슷하다라고만 해도 사람들이 굳이 빙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사용할까요? 어차피 비슷하면 쓰던 거 쓰겠죠. 그렇죠. 그냥 검색 엔진 검색하던 거 옆에 이게 붙어있네? 챗봇이 붙어있네? 이러면서 바로 그걸 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초기에는 기세 좋게 침투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향후에는 일정 이상 수준을 침투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미리 좀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알파벳은 어떤 식으로 대항을 하려고 하고 있나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관련된 생성 AI 프로덕트만 한 20가지가 넘습니다. 와.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챗봇만 3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주요 챗봇이 어떤 특징과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가 바드입니다.
이 바드는 람다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람다 모델이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언어 능력에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훈련시킬 때 사용했던 데이터셋에서 한 50%가 실제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 챗 GPT의 원형이 된 GPT-3 같은 경우에는요, 한 4% 정도가 실제 대화로 트레이닝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만큼 더 자연스러운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얘네들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사람과 문답 자체는 자연스럽게 하되 결국에는 좋은 정보는 우리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끌어와서 주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설계를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뭐 좀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체면을 구긴 게 이 바드긴 한데 네. 네, 그것은 챗 GPT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요. 그것만 보고 이 바드의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뭐 이런 측면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챗봇 이름은 스페로우입니다. 혹시 뭐 스페로우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스페로우는 좀 이제 생소한 이름이죠. 네. 그러면 혹시 딥마인드 들어보셨나요? 딥마인드는 들어본 것 같아요. 딥마인드는 한국 사람들한테 의외로 친숙한 회사입니다.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만든 회사가 바로 딥마인드예요. 그래서 친숙하군요. 네. 딥마인드는 정말 인공지능의 장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만드는데 이 챗봇 영역에 있어서도 구글의 모델을 람다 모델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델 이름이 친칠라라는 모델인데 네. 그 친칠라라는 모델은 매개 변수가 700억 개예요. 네. 좀 전에 어떤 그런 매개 변수와 성능 간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좀 앞에서 설명을 맞아요. 해주셨던 것 같은데 뉴런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매개 변수가 많으면 그럼 더 똑똑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개 변수가 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작은 매개 변수로도 훌륭한 성능을 고성능을 낼 수 있게 만드는 최적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친칠라는 정말 엄청난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700억 개지만 얘네들이 또 자체적으로 만든 또 다른 거대 모델들 중에서 고퍼라고 있습니다. 무려 2,800억 개예요. 그러니까 챗 GPT가 1,750억 개이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더 큰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능을 비교를 해보시면요. 오른쪽에 차트 보시면은 벤치마크 성능을 비교했을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초록색 부분이 이 친칠라입니다. 네. 대부분 더 높게 나와 있죠. 그래서 네. 얘는 한 40%, 챗 GPT 40%밖에 안 되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도 더 고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을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성능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뭐 사용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어림짐작으로 어마어마한 친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느낌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클로드라는 챗봇이 있습니다. 이 클로드는 구글이 직접 만든 챗봇은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렇게 소개를 드리냐라고 했을 때 이 클로드를 만든 회사 이름은 엔스로픽입니다. 엔스로픽이라는 이 회사 자체가 오픈 AI에 있는 연구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예요. 아하.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우리가 챗봇을 앞에 설명드린 그 두 가지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네. 혹시 모르니까 우리는 이 시장을 반드시 사수해야 되니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라이벌의 DNA라도 섞어가지고 이것들을 챗봇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어느 정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엔스로픽에 4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독점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고요. 이 클로드란 챗봇의 특징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보통 챗봇이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한다면은 그 반대급부로 거짓말을 잘해요. 더 뻔뻔한 말을. 근데 얘는 안정성을 우선시해서 거짓말을 안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덜 하면서도 지금 챗 GPT에 필적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뭐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저런 컨스티튜셔널 AI라는 기술을 활용을 하는데요. 사람이 일일이 강화학습을 할 때 이건 틀리고 맞아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룰만 이렇게 정해주면은 그 룰에 따라서 머신이 스스로 강화학습을 하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챗봇이 화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냐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동영상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동영상 쪽이 상업화, 돈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동영상을 자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 양과 뭐 컴퓨팅 비용 훨씬 더 네. 높은 기술력들이 소요가 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유튜브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알파벳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아, 또 네.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그래서 뭐 그림 보시면 막 곰돌이가 뭐 물에 막 떠 있고, 뭐 걔를 물 속에 넣었다가 옆에 물고기 지나가게 해주면 물고기도 지나가고요. 팬더로 바꿔줘 이러면 막 팬더로 바뀌고 이러죠. 되게 자연스럽게 네, 이게 동영상이라는 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림이라면 이렇게까지 놀랍진 않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었을 때는 알파벳이 또 장기적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좀 결론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긴다는 거냐. 마이크로소프트냐 알파벳이냐. 둘 중에 난 뭐 사야 되냐. 네. 뭐 이런 건데요.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편한 베팅은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맞습니다. 워낙 이런 생성 AI라는 테마가 없이도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클라우드 쪽에서 강자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실 뭐 유일한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클라우드 쪽이 소폭 성장성이 좀 둔화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매출 성장률이 좀 꺾이는 게 확인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 테마를 탔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싸진 않습니다. 굉장히 비싼 수준도 아닌데 12개월 포워드 P로 한 26배 정도 하는데요. 그 네. 정도면은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그냥 적당한 수준 정도다. 이런 느낌이고요. 하지만 나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심심한 게 싫다. 화끈하게 베팅해서 한번 크게 먹어보겠다. 뭐 저도 약간 개인적으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 네네, 저는 알파벳이 조금 더 이제 끌리는 상황인데요. 알파벳은 굉장히 쌉니다. 뭐 본업이 지금 잘 되는 게 없잖아요. 광고 쪽 이런 거 다 워낙 어렵기 때문에 네네. 게다가 이런 경쟁까지 한다라고 하니 투자자들이 걱정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12개월 포워드 P로 16배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싼 느낌이냐면은 팬데믹 저점이 17배였습니다. 팬데믹 때보다 지금 싼 거예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와. 그만큼 할인을 받고 있는데 이대로 매크로가 잘 턴어라운드를 해서 만약에 하반기에 광고 쪽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멀티플이 한번 또 크게 늘어날 유인이 있고요. 네. 지금 당장은 경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있지만 5월 달 전후로 개발자 회의를 합니다. 네. 그럼 그때 당연히 신규 프로덕트에 대한 정보가 더 나오겠죠. 네. 그래서 AI의 피해주에서 수혜주로 탈바꿈하는 순간 한 차례 더 리레이팅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잘 저울질 해보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댓글 중에 제가 이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잘생겼다는 댓글이 감사합니다. 올라왔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합니다. 잘생긴 애널리스트님 모시고 여러분께 정말 좋은 내용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도 이왕 놀러 오신 김에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퀴즈는요, 저희가 채팅창에 고정 링크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 들어가셔서 퀴즈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도 강의 중에 틈틈이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되는 만큼 최대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빅테크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이외에도 아마존 등 다른 빅테크들은 어떤 생성 AI 전략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게 워낙 큰 테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빅테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뭐 가령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WS라는 클라우드 쪽의 강자입니다. 그래서 네. 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API로 제공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전략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근에 허깅 페이스라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그 플랫폼하고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준비들을 하나씩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냥 자체적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경량 파운데이션 모델, 걔네들 이름은 라마라고 하는데요. 라마요. 네, 그런 상대적으로 좀 작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내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거 좋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이런 거를 만들어 보세요. 라는 식으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어떤 자체적인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 페이스북의 그런 기능들을 지금 추가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 강의 중에도 어느 정도 다뤄주시긴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어느 정도까지 검색 시장 점유율을 좀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어요. 네, 지금 워낙 또 속도전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한 2배 정도, 한 6%까지 확장을 하는 데는 많진 않네요. 네,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침투 속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초기에 뭐 6%, 한 10%까지는 일정 수준까지 침투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섰을 때는 결국에는 알파벳이 잘 방어를 한다면은 침투율 자체가 급격하게 꺾이거나 정체되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좀 여겨지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대결을 하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너무나 좀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알파벳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하는지도 같이 고려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네, 워낙 큰 테니까요. 회사기 때문에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더 드려보면요. 네. 사실 이것도 강의 중에 답변이 됐을 것 같기는 해요. 질문이 AI 챗봇 같은 것들이 같은 답변을 한다면 결국 후발주자가 이걸 개발을 해봤자 무의미한 것 아니냐. 네네. 같은 답변을 한다면요.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럼 뭐 기술적으로는 사실 생성이기 때문에 있던 데이터를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 생성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답변을 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슷한 수준의 답변, 비슷한 네네. 수준의 뭐 정확도 이런 것들로 답변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선두주자가 유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선두주자가 생태계를 먼저 만들어야지 거기 안에서 사용자들이 모이면은 또 자체적인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더 좋은 기능이 서비스를 선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렇다면 먼저 내놓는 사람이 임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쨌든 조금 선두에 있으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답이 될 것 같은데 또 아까 머릿수가 깡패다 그런 이런 부분도 또 있죠. 이야기를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검색 엔진에 있어서는 또 알파벳이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에다가 또 그런 식으로 지금 기능을 다 결합하기 시작한다든지 네. 하면은 또 거기서 오는 머릿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하나의 정답으로 딱 잘라서 말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대결 양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아주 치열한 경쟁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다른 빅테크까지 저희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